걱정돼. 우리도 좀 이제 그만하라고 그럴까 봐. 고동도 못하면 덜 앉았지만 고동하는 사람은 이래야지. 대부분이 27만 원, 20만 원 내외에 드리는 단기 알바 일자리, 관제 일자리 이걸 늘려가지고 고용이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도 일이라도 그래도 한다는 게 재미있고. 정말 여기 없어지면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노인 일자리 정책은 정말로 노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적은 예산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활기찬 고령 사회를 만든다는 정책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그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1조 4,400여억 원을 투입해 8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중 공공형 일자리를 6만 개가량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갑론을박, 이럴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대전시 서구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쇼핑백 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 한 개당 받는 금액은 65원. 이 어르신은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45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많은 돈은 못 벌지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또 이제 돈이 좀 생기면은 이제 손자들 용돈도 주고 뭐 저 관리비 같은 것도 내야 하고. 다들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냥 일하는 거 하나하나 만드는 재미로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하면 저녁에 잠도 잘하고 잡념도 없어지고 이런 거 만드니까. 그래서 그리고 20-30만 원이라도 버니까 그래도 내가 버린 거 쓰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좀 줄이고 또 민간의 이 서비스, 민간의 노인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공형 일자리는 한 달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27만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반면 민간형은 노인이 시장에 참여해 상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자리인데요.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대신 민간형 일자리 3만 8천 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언제나 늘려왔지 삭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폐륜 예산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니즈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 대비 3만 개 정도 공공형 일자리를 두고 노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야당과 질 낮은 일자리라는 여당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사실 그동안 공공형 일자리는 세금 낭비인데다 취업자 수에 포함돼 고용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그 자체를 줄여야 할 만큼 쓸모없는 일자리일까요? 이 어르신들은 한 달에 10번 하루 3시간씩 주택가에 나온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을 하고 한 달에 27만 원을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우선 손 안 벌리는 거에 만족스러워요. 뭐 나는 뭐 술, 담배 같은 건 안 먹고 안 피는데 그래도 일단은 생활하는데 말이요. 그런 거 안 먹고 안 펴도 돈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27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실버에코 사업은 작년에 이제 21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100% 재참여 이사를 나타나셨거든요. 일단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1순위로 뽑으시는 게 신체적 건강이 1순위예요. 이제 건강이 많이 호전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도움, 그 외에는 이제 집에만 있으면은 우울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즐겁게 일하시는 어르신들. 이들에겐 소중한 일터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도 일이라도 그래도 한다는 게 재미있고 나가는 날짜를 또 출근하는 날짜 기다리고 하고 하니까 하여튼 재미있어요. 꼭 병원에 간다서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좋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 기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가자 연령을 보면 90% 이상이 70대며 80대 이상도 18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는 단순히 이 일자리 생산성이나 혹은 임금 수준만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이분들이 그런 이유는 이 국민연금과 같은 어떤 공적 노후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에 일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전과 또 노인으로서 공동체에서 기여하고 주변 이웃과 나누고 어떤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하는 커뮤니티적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는 단순히 질 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더 늙고 더 가난한 데다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참가하는 게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창업을 지원하거나 취업할 경우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막 은퇴한 60대에게 유리합니다.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민간형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크고 과연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장형 사업단을 꾸려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서 어떤 경쟁적 우위를 점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했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노인단체들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다는 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고 어려운 노인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바뀐 정책에 보면 공익형을 굉장히 대폭 축소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시장형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으로 민간형 그런 쪽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은 조금 그 노인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선호를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동구 대학가 근처의 한 국수 가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가게에서는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에 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가게에서 운영되는 수익금을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그 똑같이 나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올라갈수록 어머님들이 미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징어 두부칼국수랑 들깨 수제비랑 올해로 2년째 근무 중인 이영숙 씨. 이곳이 생애 첫 직장입니다. 전업주부였어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직장이라고 처음 와서 첫 월급을 탔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이 나이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긍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두루두루 좋았어요. 이게 이런 노인들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진짜 너무 고맙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흐뭇하고 좋고 우리 손자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할머니도 야 할머니도 통장에다 또 월급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지난해 대전시가 조사한 대전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 서비스로 노인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노인의 사중고라고 얘기하는데 빈곤,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고도
그다음에 무의가 이제 사회적 역할이 없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노인들의 대표적인 4가지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정책이 된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노인 복지의 문제는 결국은 노인 일자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전시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일단 정부 방침은 공공의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으로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지방비 7억이 준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비가 4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를 10%가량 줄일 계획이라는 대전시. 새롭게 확보한 41억 원의 예산도 공공형이 아닌 민간형 일자리에 쓰겠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쓰여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저희는 큰 틀에서 일단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 사회 참여 일자리형을 늘린다고 보는 거죠. 일자리를 잃게 되는 1,700여 명의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는 안 됐지만요. 또 저희 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로당 급식 인력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7만 원, 20만 원 내외 드리는 단기 알바 일자리, 관제 일자리 이걸 늘려가지고 고용이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난 국회의원 시절의 발언도 그렇고 현재 좀 침묵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지금 정부의 기조에 동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공정과 상식과 어떤 이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경제 성장에 많이 이바지했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과 주민들, 특히 노인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저는 좀 많은 실망감을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나이 82살의 황만호 어르신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90원, 80원, 70원 한참 오래 갔어요. 70원이. 그랬는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50원으로 떨어졌는데 다른 고물상에 또 40원 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홍도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10원 더 받으려고. 동구 홍도동에서 대덕구 오정동까지 10원을 더 받기 위해 1시간 20분가량을 걸어서 온다고 합니다. 나가는 거 있어요. 집 대출 받아갖고 그것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그거 이자도 물어야죠. 대출받은 집 한 채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폐지 줍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2시간 20분가량 쉬지 않고 수거한 폐지 무게 30kg, 1,5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요. 약값으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거 공공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시켜줘서. 국가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해줘서 그냥 생계비 좀 하게끔만 해주는 거만 그런 것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그 어떤 그런 정권이냐에 이게 좌지우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 일자리 정책은 정말로 노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적은 예산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점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지. 뭔가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긍심을 안겨주는 노인 일자리. 그 소중한 터전이 사라질까 봐 노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국가가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복지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비극적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노동자 사망 사건의 역학조사와 산업재해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료인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죽음이 온 사방천지에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 농업인들의 죽음, 노동자들의 죽음 다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누가 죽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 지금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철입니다. 이제 입사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병 관련해서 산재 관련한 소견서, 또 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들입니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 이제 문제점이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 일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외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인즉슨 대부분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사망에 이르게 된 어떤 뭔가 구체적인 직업병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병들이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작업하셨던, 일하셨던 그 환경에서 과연 비롯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한국 타이어 사건이 200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장에서 한 15명, 16명 정도가 갑자기 1년 6개월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당시 유족 측으로부터 이제 자문의사로 제가 활동을 해드렸습니다. 총 한 3번에 가까운 그런 조사를 했었습니다만은 뚜렷한 원인을 사실은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전적으로 필요할 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지금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텐데 문제는 이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과거 작업했던 그 작업 환경,
그리고 취급했던 물질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 통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작업 현장을 제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현장에서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 자료 그리고 환경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입니다. 암에 걸렸던 것이 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3년 동안 시행을 했었고 2016년 4월경에 최종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밀봉을 해버리고 또 실제로 제공된 자료에서마저도 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영업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최근에 또 만들어졌던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 법안들이 오히려 노동자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그런 자기들 정보를 감추거나 이거를 밀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현재는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알고자 하는 노력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다 막고 가리고 현재 감추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입니다. 용산 오리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지난 20여 년 이상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서 건강영양조사 주민 설명회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어서 이 환경 측정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인체, 사람에 있어서의 건강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최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그런 공장들이 충남도로 이전을 해옵니다. 즉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점차 이 주거 지역이 확대되면서 인근의 유해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 시설들이 전부 다 이제 충남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공장 유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에 대한, 특히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균 사수분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면은 사고 현장은 그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영균 씨가 가장 그 사건에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인 1조 작업이었습니다. 즉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혼자 작업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가 동행해서 위험이 이제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복수의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게 지금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산재 사고, 특히 바로 자기 일하는 옆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이제 영균 씨 사건이 생긴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때 만났던 그 사수분의 말씀은 굉장히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직 현직에 복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산재 요양 과정에 있었던 분입니다. 영균 씨 시신을 직접 봤던 분들도 있고 또 작업 현장에서 그냥 계속 작업을 해야 됐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예방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사건들이 그냥 처음 생긴 사업장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도 계속 사망 사건들이 일어났던 사업장 그 속에서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줄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타 죽고 빠져 죽고 끼어 죽고 했는데도 여전히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고 여전히 공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현장에서는. 노동 현장을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같이 아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철 교수는 노동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윤리적인 기업들과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 몰랐다. 공기업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시급노동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노인이 자신의 고된 노동의 경험을 기록한 책의 한 구절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노후를 위해서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의 각박한 현실을 가슴 저리게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일자리는 노인 복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생산성과 효율성 등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요. 노인들의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우려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인 문제는 결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우리 부모의 문제이고 미래의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